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 1대1 구도로 치러진 국민의힘 최종 경선. 이변은 없었습니다. 먼저 발표된 김문수 후보의 득표 결과가 과반을 넘자 벌써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득표율 56.53%입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얻어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눌렀습니다. 특히 우세하다고 평가받아온 당심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 민심에서도 절반을 넘긴 51.81%를 얻어 한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김 후보는 거듭 반 이재명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한동훈 후보는 당심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김문수 후보 앞에는 당장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 직후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면서도 단일화 방식은 숨 좀 돌리고 말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당박 세력과 단일화 외에도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40% 이상 당심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김 후보는 당장 한 후보 등 경선 경쟁자들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당시 비상계엄을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국무위원 가운데 혼자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이후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꽃꽃 문수라고 불리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청년 시절엔 극좌 성향의 노동운동가였지만 돌연 보수 정치인으로 돌변했고 점점 극우 성향을 띠면서 막말 논란도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요. 오늘 수락연설에선 거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 비상계엄에 대해 내각이 사과하란 요구에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어서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꽃꽃 문수로 불리며 보수 진영 선호도 1위로 떠올랐고 결국 5달 만에 원내 2당 대권주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노동운동 동지였던 아내를 불러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시위를 벌이다 서울대에서 제적되자 현장으로 향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2차례 구속됐습니다. 그러다 1990년 돌연 보수로 돌아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보수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3번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도지사 시절 소방서 갑질 전화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점점 더 극우적 성향을 보이면서 세월호 참사는 죽음의 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등 막말, 극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장관으로 발탁하며 화려하게 복귀한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우리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비상계엄 논리를 되풀이했고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선거제도도 개혁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껴안는 셈인데 중도층이 관건인 이번 대선에서 강성 친윤 이미지는 김 후보의 태생적 한계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 장관이 나서다니 참혹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눈꽃만큼 반성도 없는 내란 세력임을 입증했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죠.
바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한 후보 측은 곧바로 김 후보와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탈 없이 이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연락을 할 거고요. 개헌의 큰 연대를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뭔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확정하자 전화를 걸어 10분간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캠프 차원에서 거듭 국가 미래를 위해 김문수 후보와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 승리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자마자 한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입니다. 빅텐트의 성격에 대해선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닌 개헌을 위한 빅텐트라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슨 특정인을 향한 무슨 공격의 빅텐트냐 하는데 개헌을 위한 빅텐트입니다. 다만 한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나는 계속 대선 후보로서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거듭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공식 명칭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하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 사태에 관한 거는 참 알고 싶은데. 한 후보 측은 단일화를 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내일부터 양측 실무진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네, 그럼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국민의힘 경선을 분석하고 향후 단일화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탄핵 찬성파, 반대파 누가 이길까 이것도 주요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반대파가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탄핵 반대파가 더 우세할 거란 예상대로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56%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물론 큰 이변은 없었는데 좀 작은 이변이 있었거든요.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당심, 민심으로 이렇게 절반씩 반영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서 약 61대 38%로 이긴 건 예견된 것이었는데 민심에서도 51대 48%로 이긴 건 이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처럼 중도 민심이 온전하게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국민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론조사죠. 네. 근데 여기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승리한 요인도 분석해 볼까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다른 입장차가 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선 초반부터 김 후보는요, 한덕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엔 소극적이면서 당 후보 중심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덕수에 대한 표심을 김 후보가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4강에서 탈락했던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김 후보가 가져오면서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 후보는 지금 최종 후보인 듯 최종 후보가 아닌 그런 어색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 대선을 지켜봐 왔지만 단일화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두 후보 측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네, 원래 김 후보가 되게 적극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선 이후에는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선출 직후 김문수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선출되자마자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저도 수문을 한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히려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김문수 후보는 한숨 돌리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얼마 없거든요. 이게 선거 홍보물 인쇄 이런 실무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5월 7일 이전 단일화가 가장 좋고요.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일이 11일까지인데 이날까지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나섰다가 이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기호 2번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엔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보수 진영의 사정을 두고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맞냐, 내란 잔당과 내랑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됐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네, 이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찾아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가는 곳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대선판을 흔든 법원을 겨눴는데요. 오늘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 대해선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엄지를 축혀 세우고 시민들에게 주먹 여기다가 대통령 이재명 사인. 대통령 여기 있으면은 선거법 위반이 같이. 건어물을 선물하려는 상인에게도 여유 있게 농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거 10,000원짜리 받으면은 정치자금 보유받으라고 날 또 걸 거야. 접경 지역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를 시작한 이 후보가 강원도 속초에서 양양, 삼척, 강릉, 동해를 거쳐 태백까지 동해안을 훑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레저 관광 산업을 육성해 어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어업 활성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잘못했지만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투표가 총알이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죠. 대신 가는 곳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대선 직전 판결을 서두른 대법원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곤 국가 반역 세력들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들끼리 연합하는 거야 뭐 예측된 일 아니겠습니까?